3천만 원? 너 지금 나한테 3천만 원 달라는 거야? 우리 집이 은행이야? 10만 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많이 준 거야. 저는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 시어머니 김말순 앞에 어머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수술비가 3천만 원이에요. 제가 다 갚을게요. 빌려주세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3천만 원? 너 지금 나한테 3천만 원 달라는 거야? 우리 집이 은행이야? 제발요, 어머니. 아버지가 수술 못 받으면 평생 못 걸으세요. 그게 내가 알 바야? 내 나라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럼 조금이라도. 시어머니가 지갑을 꺼내 10만 원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거 10만 원. 3천만 원이 필요한데 1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서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린, 네 어머니. 베트남 가고 싶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죠, 어머니. 좋아. 가거라. 대신 돌아오지 마.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라는 뜻이었어요. 며칠 후 공항 시어머니가 찢어진 쌀 포대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 2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쌀 포대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2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20년 전 저는 22살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내렸던 그날이 생생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베트남과는 달랐습니다. 공항은 너무 컸고 사람들은 너무 빨리 걸었죠. 남편 박준우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도 함께였어요. 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린 여기. 달려가 인사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지 않으셨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창밖만 보셨습니다. 준우가 어색하게 말을 걸었죠. 엄마, 린이 한국어 잘하죠? 그래. 또 짧은 대답.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2층 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자면 돼. 작은 방이었어요. 이불도 낡았고 벽지도 뜯어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나가셨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틀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린 일어났어? 네, 어머니. 오늘부터 일 나가야 해. 네. 우리 집 형편 알지?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 도시락 공장이었습니다. 새벽 4시 출근. 하루 300개 도시락을 포장하는 일이었죠. 손이 시렸습니다. 겨울이었거든요. 냉동실에서 재료를 꺼내고 포장하고 나르고 10시간을 그렇게 일했어요.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밥 해야지. 네, 어머니. 손이 퉁퉁 부었지만 저녁을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으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이건 너무 짜. 김치찌개는 왜 이렇게 싱거워? 밥이 설익었네.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만 먹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어요. 180만 원. 기뻤습니다. 엄마한테 보내드릴 수 있겠다 싶었죠.
어머니, 저 베트남에 돈 좀 보내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셨습니다. 얼마? 50만 원만요. 50만 원? 내 월급이 얼마인데? 180만 원이요. 그럼 우리 집엔 뭐로 보태? 죄송합니다. 내 친정 뒷바라지까지. 우리가 왜 해야 돼? 우리 집 형편에 무슨 50만 원이야. 그날 밤 몰래 베트남으로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리나,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돈은 보내줄 수 있어? 가슴이 먹먹했어요. 미안해, 엄마. 이번 달은 조금 어려워. 괜찮아. 우리 린이 건강하게만 있어.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게 20년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차가운 시선, 끝없는 노동, 친정에 돈도 보내지 못하는 죄책감. 그게 제 한국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32살이 됐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 공장에 갔고 저녁 6시에 돌아와 밥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아주머니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옆 동네 베트남 며느리 있잖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짱이라고 했나? 그 애. 맞아. 시어머니한테 3천만 원 빌렸대. 3천만 원? 응. 아버지 수술비라고 거짓말하고 돈 받자마자 베트남 도망갔대. 숨이 막혔습니다. 요즘 뉴스에도 나오던데 베트남 결혼 사기주의보래. 그러게. 국제 결혼은 다 조심해야 돼. 계산을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뉴스였어요. 베트남 여성 결혼 사기 급증. 피해 금액만 10억 원 넘어.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과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더 차갑게 대하셨어요. 린, 너 친정에 돈 보내지? 아니요, 어머니. 안 보냅니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몰래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고 있었거든요. 월급 180만 원에서 10만 원. 그것도 시어머니 몰래 우체국에 가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슈퍼에서 또 우연히 들었어요. 김말순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제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남편 죽고 보험금에 땅에 건물까지 억소리 나게 받았다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응. 근데 왜 그렇게 쪼들리게 사는지 모르겠어.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억소리 나게 시어머니가.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기도 아껴 쓰고 물도 아껴 쓰고 친정에 10만 원도 보내지 못하게 하시는데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동생 미였습니다. 언니, 엄마가 쓰러졌어. 뭐? 병원에 있는데. 수술해야 한대.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100만 원. 100만 원.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 엄마가 아파서요. 1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꼭 갚을게요. 시어머니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셨습니다. 100만 원? 네. 수술비가 필요하대요. 리나. 네, 어머니. 우리 집이 은행이야? 내 나라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우리 집 형편에 무슨 100만 원이야. 그날 밤 준우한테도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린, 나도 돈 없어. 다음 날 시어머니가 봉투를 주셨습니다. 이거
10만 원이었어요. 이것도 많이 준 거야. 우리도 여유 없어. 10만 원.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만 원. 베트남으로 전화했습니다. 미아, 언니가 10만 원밖에 못 보내. 괜찮아, 언니.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억소리 나게 돈이 있다면서 왜 100만 원을 못 주시는 걸까요? 아니, 설마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신 걸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의심하고 계셨으니까요. 베트남 사기 사건 이후로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그렇게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의심과 침묵 속에서요. 저는 37살이 됐어요. 준우는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좋아했습니다. 린, 이제 좀 살만해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준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하고 있었어요. 형, 진짜야. 비트코인이 대박이래. 지금 안 사면 바보야.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1억만 넣으면 1년 후에 10억 된대. 심장이 철렁했어요. 1억? 다음 날 준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린, 여기 사인 좀 해줘. 이게 뭐예요? 대출 서류야. 사업 자금 좀 필요해서. 얼마나요? 1억. 1억이요? 걱정 마. 금방 갚을 수 있어. 사인했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우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망했어. 다 날렸어. 뭐가요? 비트코인이 폭락했어. 1억이 1천만 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9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여보, 그럼 대출은 어떻게? 시끄러워. 처음 듣는 고함이었습니다. 그 후로 준우는 달라졌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를 풍기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편함에 독촉장이 와 있었어요. 대출금 연체, 즉시 상환 요구, 1억 대출, 단 한 푼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또 다른 서류가 있었거든요. 집문서 담보 대출, 1억 5천만 원. 여보, 이게 뭐예요? 준우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신경 꺼. 집문서를 담보로요? 주식으로 만회하려고 했어. 근데 그것도 망했어. 2억 5천만 원. 빚이 그렇게 불어났습니다. 그날 밤 준우가 물었어요. 린, 너 친정에 돈 있어? 없어요. 정말? 네. 준우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친정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없어? 정말 없어요. 뺨을 때렸습니다. 짱 마이너스. 귀가 멍했어요. 쓸모없는 년. 준우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복도 끝,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틈으로 보고 계셨어요. 다 들으셨을 거예요. 준우가 저를 때린 것도.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문을 닫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어머니. 그래. 그게 다였어요. 준우의 폭력은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빚이 늘어날수록 심해졌죠. 2억 5천. 그게 우리 집을 지옥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빚이 오고 있었으니까요. 17년 차였습니다. 저는 39살. 얼굴에 멍이 자주 생겼어요. 화장으로 가렸지만 다들 알았을 겁니다. 준우의 빚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쿵쿵쾅 마이너스.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박준우 있어? 나와.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돈 갚아. 이번 주까지 5천만 원.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 식당에도 찾아갔대요. 사장님, 아드님 빚 아시죠? 5억이에요, 5억. 시어머니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에 오셨습니다. 준우야, 엄마, 5억이 뭐야? 5억이. 미안해, 엄마. 미안하면 다야? 당장 나가. 준우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사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거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려다 준우 방 앞을 지나가는데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 나 진짜 미치겠어. 5억이야, 5억. 이자만 올 1,500이야.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조폭들이 다음 주에 진짜 죽인대. 나도, 엄마도, 린도 다. 그럼 어쩔 건데? 엄마 재산 알아봤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금 15억에 강남 오피스텔 7억, 인천 상가 5억, 보험금까지 합치면 32억이야. 32억? 시어머니가 32억? 형, 엄마만 없으면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고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야, 미쳤어? 계단에서 넘어진 것처럼. 나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보험금은 5억. 빚 갚고도 27억 남아. 형한테 2억 줄게. 다음 주에 만나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준우가 시어머니를. 그때 복도 끝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 방 쪽이었어요.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들으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계셨어요. 우신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밤마다 방문을 잠그셨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안 잠그셨는데요. 저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준우가 정말 그럴까요? 시어머니를 죽이려 할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우가 평소와 다르게 친절했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네. 린, 커피 마실래?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꿈. 준우가 웃으며 서 있는 꿈. 깨어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새벽 3시 복도를 나와 시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시어머니도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노크하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준우가 어머니를 죽이려 해요라고? 믿으실까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준비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날은 시어머니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정기검진. 준우가 말했어요. 엄마, 내가 모시고 갈게요. 평소 같으면 절대 안 하던 말이었죠.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엄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너무 친절했습니다. 오히려 이상했어요.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준우가 저를 째려봤어요. 하지만 막지는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려는데 준우가 말했어요. 린, 약국 좀 다녀와. 약국이요? 엄마 소화제 떨어졌어. 약국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준우가 부엌에 있었어요.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엄마 물 드리려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으윽, 신음소리였습니다.
달려갔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말했어요. 수면제가 과다 검출됐습니다. 수면제요? 평소에 드시나요? 아니요. 안 드세요. 의사가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다행히 깨어나셨어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우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셔? 그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잘 나오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빨래를 거들어 가신 거죠. 저는 1층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계단으로 달려갔어요. 준우가 시어머니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은 채로 시어머니는 계단 끝에 서 계셨어요. 한 발만 더 나가면 굴러떨어질 위치. 어머니, 제가 소리쳤습니다. 준우가 화들짝 놀라 손을 걷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리나, 제가 계단을 올라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준우가 말했어요. 엄마가 비틀거리셔서 붙잡으려고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준우 눈빛을 봤어요. 분명히 밀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아셨을 겁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 방에 오셨어요. 리나, 네 어머니, 고마워.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미안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준우가 다시 시도할 거라는 걸, 그리고 다음번엔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한 집에서 살면서도 준우를 피해 다녔어요. 둘이서만 있을 때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너도. 준우는 점점 더 초조해 보였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전화했거든요. 다음 주까지 5천만 원 안 가져오면 정말 죽인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스 냄새.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가스레인지 밸브가 활짝 열려 있었어요. 불은 꺼진 채로 가스가 10-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밸브를 잠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안 열렸어요.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을 발로 찼습니다. 쿵 마이너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찰 때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식이 없으셨어요. 어머니, 창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린, 아, 괜찮으세요? 가스가 샜어요. 시어머니가 방문을 받습니다. 부서진 자물쇠, 밖에서 잠긴 거였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준우 방문이 열리는 소리. 저는 시어머니 방문을 확인했습니다. 문 밖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새 걸로 준우가 설치한 거였습니다. 창문도 확인했어요. 테이프로 빈틈없이 밀봉돼 있었습니다. 완벽한 살인이었어요. 가스 누출 사고처럼 보이게 준우가 복도에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끄러워.
저는 준우를 똑바로 봤어요. 가스가 샜어요. 가스? 네. 그리고 어머니 방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어요. 준우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당신이 했죠? 미쳤어? 내가 왜?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준우를 보셨어요. 준우야. 엄마. 너였구나. 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 오해야. 수면제도, 계단도, 가스도 다 너였지? 엄마, 진짜 아니야. 시어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내 아들이 엄마를 죽이려 했구나. 준우가 다가갔어요. 엄마, 5억이야. 5억. 조폭들이 정말 죽인다고 했어. 나도, 엄마도, 린도 다. 그래서 엄마를 먼저 죽이려고. 준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미안해.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이혼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야겠지. 그리고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리나.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대화를 나눴어요. 리나, 나 일부러 그랬어. 네,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10년 전에 동네에서 사건 있었잖아. 베트남 며느리가 돈 들고 도망간 거 기억났습니다. 짱이라는 여자. 사람들이 그러더라. 국제 결혼은 다 사기라고. 돈만 노리고 온다고. 나도 의심했어. 너도 그럴까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시험했어. 일부러 더 차갑게 대하면서 내가 도망가나 참고 사나. 어머니,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근데 내가 날 살렸잖아. 가스 사고 때. 그때 알았어. 그때 알았어. 너는 진짜 우리 며느리라는 걸.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야. 내 딸. 시어머니도 우셨어요. 변호사 소개해줄게. 이혼하자. 내가 증언해줄게. 며칠 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가셨어요. 제 아들이 며느리한테 폭력을 썼습니다. 도박으로 빚을 5억 만들었고요. 저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얼굴로 들었어요. 증거 있으세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준우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증언, 병원 기록, 사채업자 진술까지 나오자 결국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위자료는 500만 원. 준우한테 재산이 없었거든요. 양육권은 100% 제가 가졌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준우가 저를 봤습니다. 후회할 거야.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이랑 결혼한 걸.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리나, 이제 베트남 갈 수 있어. 네. 내 아버지 많이 아프다며. 가서 얼굴 보고 와. 베트남에서 전화가 온 지 석 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척추골절로 쓰러지셨다고. 수술비가 3천만 원 필요하다고. 어머니, 하지만 내가 비행기표 끊어줄게. 눈물이 났습니다. 출국 전날 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찢어진 쌀 포대를 주셨습니다. 이거 가져가. 이게 내가 받아야 할 거야, 어머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리나, 내 고마웠다. 20년 동안 어머니, 사랑한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음날 공항, 시어머니 혼자 나오셨어요. 준우는 없었습니다. 잘 가거라. 어머니, 아버지 수술 잘 되게 빌게.
쌀 포대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쌀치고는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20년.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몰랐습니다. 진짜 시작이라는 걸. 베트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택시를 타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마을 입구. 쌀 포대를 들고 내렸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린 아니야? 20년 만이네. 뭐 가져왔어? 시선이 쌀 포대로 쏠렸습니다. 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20년 살았는데 쌀 한 포대? 누군가 발로 쌀 포대를 밀었습니다. 넘어졌어요. 쌀알이 길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우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쌀 포대를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리나, 엄마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린이, 집안, 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아빠, 린, 왔구나. 수술 못 받으신 지 석 달.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그날 밤 엄마가 물었습니다. 리나, 그 쌀 팔면 얼마나 될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쌀 포대를 끌어안았어요. 무거웠습니다. 너무 무거웠어요. 엄마, 이거 좀 이상해요. 끈을 풀었습니다. 쌀 위에 큰 비닐봉투. 열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100달러 지폐, 다발로 묶인 100달러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돈이야.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만졌어요. 계속 나왔습니다. 투하니가 세기 시작했어요. 100장, 200장, 500장, 1000장, 10만 달러. 하나로 13억 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어요. 바닥에 또 뭔가 있었습니다. 빨간 벨벳 주머니. 열었어요. 금반지. 시어머니가 평생 끼시던 금반지였어요. 50년 넘게 빼지 않으시던. 그리고 편지.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리나,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 미안하다. 동네 사람들 말 듣고 의심했어. 돈만 노리고 온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날 살렸잖아. 가스 사고 때. 그때 알았어. 너는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야. 이 돈은 남편이 남긴 거야. 10만 달러는 내 몫이야. 아버지 수술하고, 동생들 학교 보내고,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마이너스 김말순. 마지막 줄. 베트남어로 쓰여 있었어요. 너는 내 딸이다. 사랑한다. 편지를 안고 통곡했습니다. 20년이 이 편지 한 장에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버지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동생들도 학교로 돌아갔어요.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베트남에서 전화가 왔어요. 준우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언제요? 일주일 전. 왜 이제? 준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시어머니 묘소. 작은 비석이 보였습니다. 고 김말순.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어머니, 편지 받았어요. 10억도, 금반지도, 사랑도 다 받았어요. 덕분에 아버지 수술 잘 됐어요. 동생들 대학 갔어요. 저도 행복해요. 미안해요, 어머니. 20년 동안 의심하셔서 힘드셨죠. 어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사랑합니다. 매년 올게요. 평생 올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20년의 고통이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부러 차갑게 대했던 시어머니. 그 뒤에 숨겨진 깊은 마음. 린은 이제 압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차가운 얼굴로 다가온다는 걸. 하지만 끝까지 지켜본 사람만이 그 진심을 알 수 있다는 걸.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혹시 오해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시간이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지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곁에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